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워싱턴 일대에는 2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미국 중서부 시카고부터 북동부 뉴욕까지 이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항공편이 결항하는 등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쪽에선 이렇게 정신없이 눈발을 휘날리며 즐겁게 노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내셔널몰에서는 워싱턴 DC 눈싸움 연합회 주최로 주민들이 모여 한바탕 눈싸움이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주민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겨울의 낭만을 사진으로 남기며 오랜만에 폭설을 즐겼습니다. 이 폭설을 즐긴 건 사람만이 아닌데요. 스미소니언 국립동물원의 판다 부부 메이시안과 티안티아는 눈이 내리자 눈밭을 뒹굴고 비탈길에서 등을 대고 누워 육중한 몸으로 눈썰매를 타기도 했는데요. 비탈을 거슬러 올라와 다시 몸으로 썰매를 타며 판다 개인기를 뽐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실형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살게 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 후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됐던 나발니는 지난 2일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낸 적이 있어 앞으로 2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입니다. 나발니 변호인은 곧장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2주간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재판 당일에도 법원 밖과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지지자들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시민의 영국 이민을 돕는 비자 프로그램이 지난 31일부터 시행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은 이 비자를 신청해 5년간 영국서 산 뒤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 영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영국의 비자 프로그램이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중국과 홍콩 정부는 앞으로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감소세를 보여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지만 세계적인 감소세는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전했는데요. 다만 감소세를 보인다고 급히 경계를 늦추면 지난해와 같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초 집단 감염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WHO 국제조사단이 머물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등 코로나 역학조사의 핵심적인 곳들을 찾아다니며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 눈폭풍이 미국 북동부 일대를 강타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부터 버지니아까지 눈이 많이 내린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 등 폭설이 내린 주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버스와 열차 운행도 멈춰섰습니다. 한편 미국 서부에서도 폭설과 폭우가 함께 내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해안도로 일부가 붕괴하고 얼음판이 된 도로 위에서 차들이 장시간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동안 코로나 대유행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한방눈을 만끽하며 눈사람을 만드는 등 폭설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감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랜 기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구금 상태에서 당국에 의해 기소를 당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그 긴박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the Burmese military destroying the democracy that has resulted in a landslide win for the NLD. Overnight, the military has returned Burma to the pre-2010 situation.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군인들이 지난 1일 도로를 막고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고 최대 도시 양곤에서는 군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차량 행진을 벌입니다. TV와 라디오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됐고 군 방송이 소식을 알립니다. 디모크레시 စနစ်ခိုင်မာစေရေးနဲ့ပြည်သူ့ထံမှအချုပ်အခြာအာဏာ
စဉ်းသက်ရမည်ဆိုသည့်အချက်နှင့်ဆန့်ကျင်နေပါသည် 군은 이날 아침 일찍 아웅산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정부 고관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대통령 대행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권력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로써 미얀마는 문민정부 출범 5년 만에 다시 군부 쿠데타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지난 2015년 민간 정당과 권력을 분할하기로 했던 군부가 갑자기 다시 전면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realisation coming out of the election that in fact they can't win elections under the current system, hurried and brought about was Min Aung Hlaing has nowhere to go coming out of the military, and this is his coup. 쿠데타가 일어난 2월 1일은 작년 11월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의회가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는 전체 선출 의석의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군부가 지지하는 통합단결발전당은 7%에 그쳤는데요. 이에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협박해왔죠. 즉 정치 세력이 약화하는 것을 두려워한 군 수뇌부가 다시금 무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영국은 곧바로 미얀마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나섰고 미국도 제재 등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The United States, I should say, removed sanctions on Burma over the past decade based on progress toward democracy. The reversal of that progress will necessitate an immediate review of our sanctions laws and authorities, followed by appropriate action. 한때 미얀마 민주화의 꽃으로 불렸던 아웅산 수치 고문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치 고문은 지난 5년간 미얀마를 이끌면서 자국군의 로힝야족 학살을 두둔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과연 민주화 지도자가 맞느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을 지낸 전 유엔 관료는 이제 미얀마를 향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Under her watch, so much atrocities happened, and so I think it'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lly rethink about how they will approach or address the situation in Myanmar and with whom they will be talking to.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미얀마 군부의 시도를 전 세계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y first memory is walking into the store and just kind of seeing it kind of painted ghostly gray and seeing all the walls of books everywhere and smelling that kind of chocolatey, musty kind of smell, and seeing my grandpa and my dad working side by side at the buying desk and heading straight back to the children's section where it was just candy colored books, and I felt like such a princess because I could pick out any book that I wanted or books that I wanted to. So the store's been around for 93 years. It was begun by my grandpa, Benjamin Bass, in an area that was called Book Row that was just around the corner, and there were 48 bookstores at the time. 1946, we moved over just a block over to a higher traffic area on Broadway, where we are today. The store was then passed on to my dad, Fred Bass, and then on to me. So all three of us have worked all of our lives at the store. We have survived almost everything, the Depression, 2 World Wars, 9/11, until COVID stopped us in our tracks. The first thing that has really, really dangerously affected us. Of course, at first it was very painful and I very much felt all alone and I didn't know what am I going to do next. So I decided I would write a letter, a heartfelt letter, and appeal to our customers and my friends and see if they would, the only ask was, would you buy your holiday gifts from us? 3 hours later, our website crashed. It did not know how to handle that many orders. It's really sad. So everyone's getting books this year for Christmas. Everyone I know. We realized that we have to pivot very early to Christmas holiday buying. So we just encourage people to buy early, think indie, and buy local. Support your neighborhood store. I just think this is a little bit of a wake-up call for people that are just staying at home and consumed with the news that that when COVID's over with,
they might wake up and their neighborhood has disappeared. Neighborhood retail stores have disappeared. I have to think that my grandpa and dad are looking down at this turn of events and are absolutely floored and cannot believe this phenomenon. And I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outpouring of love. Thank you, New York, for today.